반준환 기자가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준환 기자의 얘기는 약간 수상스럽다 싶으면서도 뭔가 듣다 보면 정말 이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. 자, 오늘은 보니까 불황쓰나미의 가치 유통시장에서 나홀로 잘 나가는 게 있다. 바로 편의점이라 이렇게 예. 편의점 이야기라고요. 네. 얼마나 잘 나가나요?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통 쪽 이제 특히 뭐 백화점이나 네. 대형마트 실적이 안 좋고 경기 여건도 뭐 안 좋은 게 뭐 다 주지하다시피 아시는 사실인데. 안 좋죠, 네. 예. 그 대형마트랑 이제 백화점 소매 판매액이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인데요. 그 상반기 판매액이 이제 151조 7,562조 7,560 억 원. 네. 예.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.1% 성장하는데 그쳤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제 전년 대비 9.5% 성장했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제 뭐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이다. 예. 예,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소매 판매액이 많이 좀 줄었는데 올해 1월에서 이제 6월까지 편의점 상반기 편의점. 매출, 편의점 이제 매출액이 4조 7,981억 원. 작년에 이제 한 3조 9,800억 원 정도쯤 됐는데 20.5% 정도쯤 늘었다고 합니다. 예. 대단하군요. 회사별로도 좀 있나요? 네, 좀? 예. 네. 업체별로 이제 세븐일레븐이 가장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. 세븐일레븐? 예.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22.6%로 가장 높았고, 이제 CU, 그 다음에 이제 20.3%, 그 다음에 GS25 19.3%,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한 20% 정도 되는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. 예. 그렇군요. 세븐일레븐. 자, 뭐, 이런 다른 백화점이라든가, 뭐, 대형마트 좀 부진한데, 유독 편의점이 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올림픽 매출권이 이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, 예,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시장 흐름에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기 불황이 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백화점 매출이 좀 줄고,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데, 최근에 이제 영업 규제 영향까지 있어가지고 대형 매출도 늘어나지 못했거든요. 근데 그 반사이익을 편의점 쪽에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볍게 살 수 있는 거. 요새 편의점 혹시 가보셨나요? 최근에 가본 네, 살짝 들은 적은 있습니다. 편의점 가보면 이제 예전에는 상품이 뭐 이제 저렴한 상품들이라든지 약간 좀 조잡한 상품들이 좀 많았거든요. 네. 뭐 도시락 같은 것도 그렇고. 맞아요. 예. 근데 요새 편의점 쪽을 가보면 이게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 할 만한 그런 도시락들, 뭐 샌드위치 여러 종류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. 역시 반준환 기자답게 또 먹는 걸로 또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옛날에 보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, 품질이. 그죠? 옛날에는 진짜 좀 삼각김밥 이런 것만 썰렁하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좀 다양한 게 된 것 같습니다. 예, 뭐 그래서 제품 품목도 좀 다양해지고. 네. 최근에 이제 또 새 단장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이제 특히 이제 CU 편의점 쪽이 많이 그런데 이런 편의점 쪽을 가보면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설치를 해서 안에다가 뭐 간단한 카페라고 보기는 좀 못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빵기를 같이 놓고 이제 빵도 같이 팔고 간단한 캔커피를 이제 뭐 해서 마시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. 우리 또 반준환 기자가 저렇게 또 이렇게 섬세하군요. 안에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. 네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테마가 좀 바뀌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예전처럼 좀 거부감 없이 단순하게 이제 물품 사는 곳이 아니라 조금 이제 휴식도 좀 취하고 그런 형태로 좀 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게 이제 상반기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상반기 편의점 신규 출점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요? 예. 올 상반기에 이제 1,400개 이상이 늘어났는데. 1,400개? 예.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 2,500개 정도가 있거든요. 예. 한 5% 이상 늘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죠. 대단하군요. 예. 이게 사실은 이제 동네 또 슈퍼마켓이 많이 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현실은 좀 안타깝지만은 하나의 좀 추세다. 그죠? 이게 반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또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편의점도 이제 일종의
개인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아서, 네. 엄밀히 보면 또 이제 이것도 골목 상권 중에 일종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좀 동네 슈퍼마켓 크게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좀 많고 그죠, 예. 또 이제 좀 규모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을 오. 조그맣게 좀 연다든지 네. 그렇게 전환하는 규모도 좀 있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섬세한 또 섬세하면서 동시에 또 날카로운 기자 마인드로 편의점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취재로 오셨다고요. 예. 네. 그 일단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최근에 그 소비자 트렌드가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형 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물품도 좀 싸고 그렇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씩 멀죠. 걸리고 네. 예. 마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쇼핑하는데 시간이 뭐 주차도 좀 어렵고, 네. 네, 상당히 걸리고 이제 그 동네 그 편의점에 이런 그 대형 제품들이나 자기가 이제 찾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거 하나 사려면 갈만하다는 거죠. 예. 아마 그런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은데, 예, 네.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기 아직 때문에 많지 않죠, 네. 그래서 대표적인 그 기업으로 이제 GS 리테일이 있습니다. GS 리테일. 네. 얼마 전에 네, 상장을. 예, 이제 예전에 이제 뭐 GS 백화점이라든지 GS 스퀘어 이런 그 유통 체인들을 이제 그 매각을 하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슈퍼마켓이랑 GS25 이런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편의점 부분 매출액이 이제 전체 이익의 80% 정도니까 그 영향을 이제 가장 그 잘 직접적으로. 대변한다. 네, 네. 그렇게 볼 수 있고 GS 리테일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좋아요. 예.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인데요, 611억 원으로 이제 지난해보다 84.1% 늘었고 네. 순이익은 이제 492억 원으로 56.7% 늘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출렁출렁하면서 안정적이면서 네. 요즘 오늘 한 3%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. 반준환 기자가 얘기하니까. 대단합니다. 제가 얘기해서 올라가는 거 오른 같지는 거죠. 않고요.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. 네.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있다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업종이 이제 제지 업종인데. 제지. 예. 증권가에서도 이미 그 이제 스몰캡 쪽에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. 네.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편의점 판매도 이제 모든 그 유통 흐름에는 다 이제 이런 박스 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. 특히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홈쇼핑이라든지 소셜 커머스 쪽이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.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최근에 이제 택배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다고. 그 전반적으로 다 이 경기는 좀 어려워지는데 이 제조업종 최근에 그 영업 환경 개선되는 추세가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뭐 태림 포장, 동일제지, 신대양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3사가 모두 다 실적이 괜찮고요. 일단 그 태림 포장을 뭐 대표주로 많이들 보는데 태림 포장. 네. 현대증권 이제 그 추정한 실적을 보면은 올해 매출액 전망치는 이제 3,970억 원 정도로 이제 작년보다 한 5, 6% 증가하는 정도고. 포장지 회사가 4천억 매출이 나는군요. 네. 어마어마하네요. 네. 이제 영업이익은 그 100% 가까이 이제 늘어난 수치죠. 310억 원 정도 좀 전망이 되고 이 태림 포장이 또 그 2위 골판지 원지 업체가 있는데 그 동일제지와 이제 그 3위 업체인 또 월산을 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이제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. 골판지 업계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또 많이들 부르기도 하던데. 예. 그리고 이제 뭐 또 원지 업체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박스를 만들다기보다 일단 종이를 공급하는 업체인데.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300%를 넘었다고 하는 종목인데 이 신대양제지인데 이 종목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 뭐 한번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골판지주는 그 대표적인 기고만장 스타일 주식이죠. 우리 반준환 기자가 또 진짜 제대로 전국을 찌른 것 같은데요. 역시 뭔가 한 방 있는 것 같습니다. 반준환 기자. 감사합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점심 잘 드시고요. 고맙습니다.